신혼부부가 둘이 합쳐서 연봉이 8천이라고 대출을 6억을 7억을 그냥 겁도 없이 그냥 내고 잘했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 이가 있더라고요. 참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혼자서 외벌이로 연봉 8천이다라고 하면 그냥 대략 이제 실수령액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실수령액이 500 몇십만 원 되겠죠. 500 한 2, 30만 원에서 한 500 한 40만 원, 50만 원 되려나요? 이제 회사에 따라서 연봉 체계가 조금 다른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한 520에서 한 500 한 40만 원, 50만 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부가 각각 이제 연봉이 4천 이렇게 해서 둘이 합쳐서 연봉이 8천이다라고 하면 대략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략 이제 4천이다라고 하면 이제 월급이 세금 제하기 전이 한 340쯤 되겠죠. 330, 40. 그러면 이제 660에서 한 680인데 세전으로. 근데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략 뭐 한 500, 한 7, 80 뭐 이 정도 되겠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몰라서 대략 추정해 보는 겁니다. 500, 한 7, 80에서 많아야 한 6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출을 만약에 한 6억을 냈다고 쳐볼게요. 대출 이자가 6억인데 대출 금액이 6억인데 이자가 만약에 4%예요. 그러면 6, 4, 24. 이자가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그리고 그 이제 대출 이자 200만 원에 원리금 내야 되잖아요. 6억을 40년으로 하고 하면 대략 원금이 얼마 되겠습니까? 한 80만 원 되겠죠. 그러면요. 원리금으로 해서 한 280쯤 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대략 이제 부부가 실수령액으로 한 600 받아가지고 거의 한 반에 해당되는 한 280을 원리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버는 돈이 2명이었는데 실제로 한 명분의 월급이 은행에 내야 되는 이자하고 원금이 되는 셈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삶이 행복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 산 집이 당장에는 뭐 좋은 집이고 되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만족스러운 이제 아파트일 수 있고 뭐 빌라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얼마나 만족스럽겠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네들의 삶이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빚을 갚으면서 사는 게 괜찮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2023년 4년 2025년 지금 만약에 그렇게 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9억짜리 집을 6억 대출 받고 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요 9억짜리 집이 앞으로 2년 3년 안에 9억이 7억 되고 6억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6억 대출한 것 중에서 원금을요 1억 이상 상환해야 되는 중도 상환해야 되는 날이 2025년 말이든 2026년 상반기든 금세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도요 가상금리가 추가로 부과가 돼서 되게 허덕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참 이제 쉽지 않은 얘기죠. 이미 지금 현재 무리하게 이제 빚을 내서 빡빡하게 생활하는데 거기에다가 대출 이자 올라가고 집값 떨어지고 감정 가격 조정되고 이러면 이제 순식간에 되게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아내든 남편이든 둘 중에 한 명이 추가로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못해도 한 150만 원 이상은 더 벌어와야 그래야 답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한 150만 원 더 벌어와도 되게 풍요롭거나 되게 여유로운 게 아니라 되게 빡빡한 삶이 조금 숨통 튈 정도인 거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영끌한 이제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둘이 맞벌이하고 아직 젊기 때문에 연봉도 더 올라갈 것이고 집값도 올라갈 것이고 대출 이자는 낮아진다고 하니 연봉 오르고 집값 오르고 대출 이자 낮아진다고 하니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딨나 라고 미리 계산기 다 두드리고 셈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지금의 상황에 이제 닥쳐서 보니 뭔가 잘못했다 싶거든요. 집값 안 올라가고 이제 연봉 오를 그런 분위기 아니고 대출 이자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되게 이제 힘겨워지는 겁니다. 그런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중 채무자
600만 명 중에 이제 이번 이제 부동산 이제 시즌 뒤에 한 5년간 안에 5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영끌한 사람들이 왕창 몰락한답니다. 한 150만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매우 무서운 이야기죠. 아직은 괜찮다 집값도 오른다, 상승론자들이 계속 뻔뻔질해야 되는데, 떠들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의 심리가 부동산 시장의 심리 분위기가 되게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여기저기에서 많이 얘기 듣게 됩니다. 안 산답니다. 사람들이. 왜? 돈이 없어서도, 대출이 안 나와서도 이유가 되겠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서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영끌족들이 은행에 돈 갖다 바치느라고 쓸 돈이 없어서 이 내수가 침체돼서 난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이제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잘 좀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소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녹록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집값 올라간다, 집값이 3배 올랐다, 4배 올랐다, 5억 주고 샀는데 20억 되는 걸 보니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10억이라고 했는데 어느덧 35억, 40억 찍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평당 1억을 넘어섰다, 이런 개소리에 사람들이 많이 흥분한 겁니다. 흥분하고 도파민 분비돼 가지고 한 두채 세채 사가지고 나도 100억대 자산가 돼보자, 이런 이제 망상들을 품어왔던 겁니다. 근데 그런 욕심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환상이 깨지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제 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이제 충격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너무 무지막지하게 큰 헛꿈을 꿨던 탓인 거죠. 결국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네들의 삶이 더 아마 힘겨울 것 같습니다. 꽤 이제 잔인하게 살겠죠. 무자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절대로 자기네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착착착 진행되지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6개월, 1년 미뤄질 수도 있고 2, 3년이 미뤄질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진도가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아마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대비할 것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더 조심하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뭔가를 결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좀 늦추고 최대한 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 그게 아마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이제 생각지도 못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자기 자신을 보호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나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뭐가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